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정혜연 TV에서는 이제 국책 연구소인 KDI가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제목이 어렵습니다. 이라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7월 6일에서 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주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였고 주관은 KDI였습니다. 발제자, 토론 주제자들은 모두 코로나 방역의 위대함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되게 잘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 K방역이 정말 위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코로나의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7월 말에는 2000명이 넘는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인가요? 뭐 하여튼 그분의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화자찬하는 행사를 열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민간 연구소나 아니면 국제 연구소나 혹시 쓸만한 자료가 있나 이런 걸 좀 찾아봐요. 네. 그러다가 제가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 들어갔다가 아주 정말 기절 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니까 7월 6일에서 7월 7일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네.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네. 주제는 아까 최 기자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비어천가도 이런 문비어천가가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런 거를 모르셨던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지금 KDI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KDI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모든 그날 자료나 그런 강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걸 네. 한번 보시고 저희가 과연 지금 이렇게 기절초풍한다는 게 정말 괜히 하는 얘기인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그 조대엽 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해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거침없이 열어나가고 있고,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다. 네. 세계 각국이 이렇게 신문명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를 이끄는 네. 그런 아주 혁신적이고 미래를 포용하는 정책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까지 제공해줬다라고 했습니다. 정혜구 또 그분이 하셨고, 또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여는 정부, 복지를 확장한 정부, 권력을 개혁한 정부, 공수처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한 정부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포용과 혁신의 정책 기조 위에 과학적 방역 대응, 적극적인 경제 정책, 통합적인 사회 정책으로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이런 정책을 시행해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 맞다면 지금 국민 여러분들 마스크 다 벗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아직도 50대, 40대, 30대 이 사회에서 중심에서 일하는 그 나이대들은 접종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못 맞았죠.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지금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은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컨퍼런스가 뭡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하는 거죠, 그냥. 네. 이게 왜 굳이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더더군다나 물론 컨퍼런스는 아마 계획을 전날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못했어요. 네. 우린 정말 자유롭지 못했고 정말 백신도 늦게 들여왔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작년에는 좀 코로나 방역 잘했다 그랬다가 그 말도 쏙 들어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굉장히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또 더더군다나 운이 없을래니까 하필이면 이 컨퍼런스를 한 날은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와서 델타 무슨 뭐 바이러스? 네, 그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바이러스. 네. 아주 그 얘기 때문에 특히 2030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좀 피해를 입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주 진짜 서울 시내에서 뻔뻔하게도 이런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제발 이 사람들 말이 좀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이게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너무 막 땀도 나고 숨쉬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 진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누구죠? 잘생겼다 홍정욱 전 의원이 네. 이제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썼어요. 이제 미국에 방문한 네. 거를 이제 썼는데 뭐 처음에는 가장 많은 그 사망자가 나오는 네. 나라였지만 지금은 가장 자유롭고 그럼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끈 K 방역 문제점을 좀 꼬집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5월에 그러면 조금 만약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는데 네. 그때 그럼 기획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는 게 음. 문제는 이걸 기획한 사람입니다. 네. 이 기획한 사람은 네. 그 유명한 네. 소득주도 성장의 창시자 홍장표 전 교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교수도 전 교수가 전 있네. 이제 교수. 그만두셨나 보죠 교수를. 이 홍장표 교수 이제 소주성 설계사로 돼 있는데 5월에 KDI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을 하고 첫 번째 대회 행사를 한 것이 바로 이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당연히 컨퍼런스는 이거는 내가 딱 이 되자마자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을 홍보해야 그렇죠. 되겠다. 문비 요청가를 한번 불러야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기획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마운 분께. 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KDI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기획하는 거 이틀 동안 뭐 호텔 대관비니 식사비니 뭐 또 해외에서 누구 초빙 교수 뭐 그런 비용 다 빼고라도 정권이나 여당 홍보하느라고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단체입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지금 아직 문재인 정부가 끝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뭐 백신 접종률 낮고 뭐 아무것도 지금 읽어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실 평가는 뭐 역사가 한다고 이제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정말 정권 진짜 한 가운데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도대체 왜 혈세를 들여서까지 개최를 한 것일까요?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KDI가 문재인 정부? 국민의 네. 세금을 자, 이제 잘 많이 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정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뭐 여기서 개회사를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몇 면을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네. 이분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네, 맞아요. 음주운전 허위 해명 네. 뭐 사회이사를 맡았던 업체 뭐 임금체불 등으로 32일 만에 자진 사퇴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한 거예요. 2019년 12월부터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아마 이 조대엽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인 아니겠습니까? 은인이죠. 자기가 흠집이 있는데도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나라의 녹을 먹게 해줬잖아요. 네. 그것도 무려 장기. 그러니까 이런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포용하는 정부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자, 정혜구 네. 전 성공회대 교수죠. 이분 친노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아까 좀 전에 했던 대통령 직속 정책기원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다가 네. 딱 아까 얘기했던 정혜구 조대엽 네. 위원장이 딱 들어올 즈음에 네. 퇴임을 하고 그러니까 물려준 거잖아요. 물려주죠. 자리를 돌려막기 한 거죠. 네, 쉽게 그리고 말해서. 3월부터는 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이제 꿀고직이 많습니다. 지금 이름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렇죠. 이사장. 예. 또 이제 자. 연봉이라는 것도 한번 다 찾아봐야 될 텐데. 그렇죠. 거기다 예. 뭐 연봉에 판공비에 네. 어쨌거나. 자, 그러니까 이분 당연히 이 시기에도 호텔의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박능호 전 보건복지부 네. 장관. 예, 뭐 부친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슨 은사시라는 네. 뭐 별로 잘을 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참 최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장관직을 맡으셨죠. 저는 이거 제가 정혜연 선배랑 방송할 때 이제 박능무 장관을 이제 정혜연 기자가 많이 다뤘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뭐 이게 어린애들 성추행, 그 네. 성범죄는 뭐 문제가 없다는 네, 식으로 그렇죠. 얘기해서 뭐 되게 우리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예, 뭐 그런 분 아닙니까? 예, 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정혜원 네. 기자의 이야기가 딱 공감이 갑니다. 예. 그런데 그분 뭐라 그러셨냐? 자, 경제 정책, 뭐 과학적 방역 대응을 아주 과감하게 시행해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했다. 네. 아니, 당신이 직접 이거 진두지휘 하신 분이 지금 오늘날 어떤 혼란이 일어났는지 아시면서 이런 얘기를 국제 컨퍼런스, 아마 국제 컨퍼런스 영어로도 저거 통역돼가지고 다 네. 방송될걸요? 그런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참. 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는 K 방역을 잘했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본인들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나고 싶은 사람 제대로 마음 편하게 저녁 식사 자리나 약속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제대로 평가받지 않을까요?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